아침을 깨우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프.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권동우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나와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도운 앵커님이 좀 사정이 좀 생기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굉장히 폭우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교통이 좀 통제가 되는 바람에 지금 길거리에 계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긴급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좀 투입이 됐고요. 오늘의 제가 게스트였는데 오늘 시황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프를 이제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항상 아침에 여도운 앵커님께서 좋은 목소리로 아침을 정말 맑게 좀 깨우셨을 텐데 제가 좀 나와서 좀 실망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냥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이제 가장 큰 뉴스였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경고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나왔고요. 거의 한 밤 10시 정도에 나오면서 장 전에 한 6%에서 7% 정도 하락하면서 그 장전 미국 선물이 이제 잘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안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기업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좀 받아들였던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장 초반 상승을 하다가 상승을 좀 많이 반납을 하고 결국 이제 숨고르기 장세로 좀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다우는 0.09% 상승을 했고요. S&P는 약간 빠졌고 나스닥도 한 0.1%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초반에 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임스탑부터 해서 저 BBBY, 베드 베스 비욘드도 마찬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황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뿐만 아니라 지난주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였는데 고밸류 주식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네라고 하는 순간 이제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올라가고 나서 어제 장 초반부터 그런 이제 고밸류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다가 한 장 중반부터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하는 미국 이제 7월 CPI에 대한 이제 경계감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기술주가 좀 전반적으로 초반에 좋다가 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마감 브리핑에 나오는 이 코멘트는 민주식 상승의 러셀 2000 지수 강세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초반에 비해서 장 초반에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승폭을 많이 좀 낙폭을 좀 축소를 했고, 베드 베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는 40% 폭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맵을 한번 보면, 약간 혼조세를 좀 보이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대형주들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한 0.2%, 0.3%, 마이크로소프트는 1% 이제 언더로 빠졌는데 이렇게 빠지면서 그냥 시장 정도 수준으로 좀 빠졌고 반면에 어제 이제 유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유가가 한 1.5%, 한 2% 이제 언더로 이제 올랐고 대신에 이제 천연가스가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한 5, 6% 정도 빠졌죠. 근데 어쨌든 그 유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제 그냥 아쉬웠던 점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제 장 초반에 거의 한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많이 메꾸기는 했지만 좀 아쉽게도 이제 장 막판에 이제 거의 낙폭 그러니까 대부분 상승한 거를 대부분 반납하면서 0.78%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테크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거의 뭐 화이자뿐만 아니라 특히 작은 좀 종목들 이제 임상, 2상, 3상 들어가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테크들의 주식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덕분에 이제 이들을 추종하는 그 바이오테크 ETF죠. XBI US 에코티가 상승세를 지금 계속 지금 보이고 있고 뭐 가장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뭐 장 시황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광고 보고 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인강, 새 학원, 새 문제집. 왜 성적은 새롭지 않지? 엄마 땐 없었잖아 설득. 학원도 인강도 효과 없을 때 이젠 1:1 초밀착과외 설탭. 지금 설탭을 검색해보세요. 요즘 공부 모두 다 소비자 대상 1등과의 설탭. 안녕하세요. 대장사랑 대표이사입니다. 미궁 365는 대장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제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및 긴장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릴렉싱 태아닌을 출시했는데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기능성 제품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수면 30분 전에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많은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잠을 원하세요? 잡사바 미궁 365를 검색하세요. 네,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약간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도운 앵커님이 오늘 같은 날은 분명히 차 안에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면서 오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뭐 쉬는 날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그냥 오늘 그냥 알아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한데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년도 그렇고 한 지지난주 뭐 한 2, 3주 됐나요? 2, 3주 전에 굉장히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제 출연을 할 때 이거를 좀 다룰까 하다가 그냥 안 다루고 말았었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오늘 주제는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매우 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행동주의 투자자고 나쁘게 말하면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이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분은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라는 회장입니다. 이거 딱 보기에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그래서 이분이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런 말들이 이제 돌 정도로 기업들이 이제 벌벌 지금 떨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먹잇감들을 놓치지 않고 다 먹고 이번에 들어간 기업은 페이팔과 핀터레스트입니다. 엘리엇이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수십 개가 되는데 악명 높은 거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연이 좀 있어요. 삼성과 이제 현대차와 이제 인연이 있는데 둘 다 결국에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틈을 파고 들어서 공격을 했었죠. 뭐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제일모직과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때 바로 엘리엇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모직의 이제 3대 주주가 됐었던 거죠. 이제 지분이 그때 한 7% 정도 아마 확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3대 주주가 돼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지금 이 합병 비율이 말이 되냐? 이거는 제일모직 주주들한테 굉장히 이거 몹쓸 짓이다.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주총 표대결까지 갔었는데 삼성 직원들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개개인들 소액 주주까지 전부 다 설득을 하면서 결국에는 삼성이 이겼죠. 그래서 저기 엘리엇은 이렇게 털고 이제 나갔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이런 본인들 입장에 저희 입장이 아니라 엘리엇 입장에서는 아쉬운
이런 딜들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 굉장히 악명 높은 거래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국기가 이제 아르헨티나 국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르헨티나가 이제 경제가 이제 안 좋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디폴트를 선언을 해서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 채권을 헐값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다 됐어요. 만기가 다 되니까 이제는 원금과 이자 내놔라고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그때도 경제가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랬더니 나 못 준다라고 했더니 이게 뭔지 아시죠? 군함을 압류를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압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군함을 압류하고 대통령 전용기도 압류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 2, 3년 전에 이제 트위터도 이제 공격을 했었죠. 트위터를 공격하면서 잭 도로시가 지금 비트코인에 너무 한눈이 팔려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좀 돌려서 얘기했죠. 이제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와 많은 이제 다른 이제 사업군들의 너무 정신이 팔려서 트위터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트위터가 이제 방어를 했지만 결국에는 엘리엇의 말을 많이 들어주기는 했어요. 네, 이것도 참 재밌는 거고 요 네 번째는 요분 다 아시죠? 요 최근에 이제 가장 힘든 남자, 네, 이게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회장인데 2020년 초에 엘리엇이 소프트뱅크 이제 주식을 사고 또 요구를 했죠. 자사주 매입해라. 뭐뭐 해라라고 했는데 처음에 엘리엇이 얘기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사주를 결국에는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보면 삼성은 뭐 본인들한테는 이제 아쉽게 되기는 했지만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트위터, 뭐 소프트뱅크 이외에 이제 수십 개의 딜에서 대부분 이제 성공을 했는데 한 번 물면 놓질 않는 거예요. 경영진에 아예 개입을 해서 당연히 그 이사회 멤버로 들어가는 거죠. 경영에 개입을 해서 감나라 배나라 다 하고 나서 기업 가치 올리고 현금도 다 빼고 그리고 엑싯을 하는 거죠. 굉장히 독한 그런 기업들 그런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인데 이들이 이번 타겟을 잡은 곳이 이제 페이팔과 핀터레스트입니다. 페이팔과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페이팔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보면 아마 미국을 직구해 보신 분들은 왠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미국 직구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페이팔을 웬만치 다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페이팔은 뭐 간단히 뭐 간편 결제를 하는 곳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 네이버페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네이버페이가 붙은 다음에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들이 얼마나 결제가 간편해지면서 매출이 늘었는지 저희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페이팔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좀 구현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통화를 간편하게 송금해주는 그런 좀 서비스 업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거의 한 2008년, 9년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그 유학을 이제 갔었는데 그때 돈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송금 이제 주고 받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불편하다, 좀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페이팔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구현을 한 거죠. 이용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4억 명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대 핀테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왠지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판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메모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글로 메모를 하는데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모를 딱 쓴 다음에 핀으로 딱 꼽잖아요. 꼽고 이거 꼽는데 이거의 그 두 단어의 이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핀과 인터레스트가 합쳐져 가지고 핀터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지로 그냥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업체 역시 이용자가 4억 명 이상의 거대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1분기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어요. 이게 성장주가 성장이 꺾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실히 보여줬는데 핀터레스트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상황을 좀 맞이를 하다가 이제 엘리엇이 이제 페이팔과 이제 핀터레스트와 이제 손을 잡게 되었고 이 다음부터는 제가 여도운 앵커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동우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뭐 별 말씀을요. 여러분 저 또 이렇게 가까이 잡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뭐 다른 말 필요 없고요. 예, 물론 일찍 나왔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일찍 나왔고 했는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여의도로 다 차단을 하는데 네. 저의 순간에 판단의 미스로 자꾸 내비게이션이 한강대교로 그렇게 건너라고 내 생각엔 원효대교 같은데 그래서 한강대교로 건넜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올림픽대교 대로 쪽을 막았는데 제가 경찰분을 붙잡고 사정을 해서 제가 6시 반에 생방이 있다. 지금 4분 남았다. 제발 날 보내달라. 나 침수돼도 괜찮다.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차를 다시 돌려서 원효대교로 돌아왔습니다. 여의도 들어오실 분은 원효대교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마포대교 못 갑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우리 권동 부장님께도 너무 죄송스럽네요. 아니에요. 예, 저는 오늘 굉장히 좀 색다른 좀 경험을 하면서 예.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만 재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네. 제가 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참 많이 서두른다고 했는데 도로를 막아버리면 제가 방법이 없고요. 내비게이션 믿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내비게이션에는 도로 통제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핀터레스트. 전 핀터레스트 잘합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이제 해외 관련된 이제 네. 사업을 하는데 네. 핀터레스트, 페이퍼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이팔과 이제 핀터레스트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페이팔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핀터레스트도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조금 좀 많은 분들한테 낯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네. 조금 더 이용자 측면에서 뭐 저 말고 이용자 측면에서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핀터레스트가 과연 뭘로 돈을 벌까 늘 생각을 해요. 네. 광고를 딱히 하는 것도 없고요. 뭐 거기에 뭐 쇼핑몰을 연계해가지고 광고를 해라라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그래서 대체 핀터레스트는 뭘로 돈 벌지 했는데 주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해서 그래. 돈 벌 구실이 없는데 이 회사가 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구글도 결국 이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뉴스와 이제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다 그 광고입니다. 뭐 이제 중국에 있는 바이두라는 이제 그 검색 플랫폼은 이제 그 광고가 이제 굉장히 좀 심한 편이고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그런 예전에 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광고를 좀 실으려고 했는데 단가가 이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면 이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 이미지들이 광고예요. 그 중에 광고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지하지 못한 네, 사이에 맞습니다. 예. 광고 이러면서 보여지는 게 그렇게 아니라 보여지진 않죠. 자연스럽게. 네네. 오.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광고로 벌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네.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게 어떻게 식으로 보면 확장할까요? 네, 엘리엇이 이 두 업체에 지금 들어온 이유이기도 한데 네. 엘리엇이 우선은 페이팔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거의 한 2조 6천억 원 규모 한 20억 달러 정도 인수를 했는데 이들이 그 페이팔의 지분을 사모을 때는 시가총액이 한 100조가 좀 안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했기 때문에 인수했기 때문에 거의 한 지분이 한 2% 이상 지금 확보를 했고 주요 주주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둘이 이제 얘기를 이미 한 거죠. 어떤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 공유 협약을 했어요. 페이팔의 내용을 엘리엇한테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엘리엇이 페이팔 경영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구조조정 전문으로 하는 곳이 페이팔의 경영에 간섭을 하면 뭐 네. 뻔한 거죠. 뭐 비용 감축하고 이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다는 겁니다. 네.
이제 페이팔도 재밌는데 정말 재밌는 건 이제 핀터레스트 지분 인수한 거예요. 왜 핀터레스트는 지분을 이제 한 9%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거의 한 10% 정도 확보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기는 했지만 그 창업자인 벤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차등 의결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클래스 B가 이제 발행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슈퍼 의결권이라고 해서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뭐 의결권 10개, 20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의 거의 의결권 보팅 파워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데 그냥 일반 그냥 그 지분으로 봤을 때는 엘리엇이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누가 들어왔냐? 신임 CEO가 들어왔습니다. 빌 레디. 네, 어떤 분일까요? 저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빌. 빌 레디. 네, 돈 준비됐니?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굉장히 좀 좋아할 거라고 좀 생각. 제 이름이 네. 여돈이잖아요. 여돈. 돈. 아, 이름 빨리 하면 그러네요. 돈. 예, 제 이름을 부르면 돈이 생깁니다. 저는 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결할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한번 생각해보고 네.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빌 레디의 양령이 좀 재밌는데 2011년에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이제 벤모라는 곳의 CEO인데 벤모 아시죠? 알죠. 네, 벤모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네. 이제 벤모미 하면 이제 돈 나한테 그렇게 보내달라 뭐 그런 거잖아요. 미국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미드에서 봤죠.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간편 송금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이 벤모가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성공을 하면서 그냥 돈 송금해줘, 그냥 간편하게 돈 송금해줘라고 할 때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벤모미라고 할 정도로 벤모가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마치 어도비의 포토샵이 이제 굉장히 해줘, 이렇게 하는 네, 것처럼. 포토샵의 고유명사가 됐잖아요. 네. 원래는 어도비의 그냥 제품 이름인데 그쵸. 그 정도로 이제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유명해졌고 그 뒤에 이베이가 벤모를 인수했습니다. 뭐 벤모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브레인트리라는 이제 모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베이가 페이팔을 갖고 있었죠. 분사 전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페이팔 이제 부사장과 COO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구글의 전자상거래 쪽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갑자기 2년도 안 돼서 핀터레스트 CEO가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명확해요. 결제와 전자상거래 쪽의 전문가를 핀터레스트가 창업주를 내보내고 새로운 CEO를 앉힌 것 자체가 현재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거나 확장하려는 지금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고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전자상거래를 붙이는 거죠. 근데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사고 팔면서 거기서 나오는 마진도 있지만 결국에는 맨 아랫단의 결제단에서 결제를 하면서 그 결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꽤 크거든요. 네. 그래서 카페24 우리나라에 있는 카페24도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결제단에서 가져가는 그 수수료가 굉장히 큽니다. 한 4% 되는데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팔 입장에서는 지금 핀터레스트도 굉장히 어쨌든 이용자도 많고 페이팔도 막강하잖아요. 네. 이 둘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발견을 한 거예요. 전자상거래를 키워서 여기다 결제단을 붙여버리자. 네. 근데 이 두 회사의 주요 주주는 나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페이팔과 핀터레스트를 이렇게 엘리엇 쪽에서 지분을 인수해서 보면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좀 기대할 부분 인재에 대해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가가 오르면은 제대로 된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 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주가가 오르냐 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페이팔 주가 차트를 먼저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이 예, 빠졌어요. 굉장히 좀 슬프죠. 네,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80%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쫙 하락하다가 엘리엇이 지분 인수 발표한 게 바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점 대비해서 40%가 급등했는데 급등해봤자 한참 남았죠. 이제 3배가 더 죄송합니다. 3배가 더 올라야지 네. 이제 고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권동우 부장님 제 대신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힘드시죠? 근데 현재 주가를 보시면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간 상황인데 맞아요. 이들이 이상한 기업이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만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 13조 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뒀네요.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이제 캐시도 지금 들어오는 지금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가는 이렇게 됐으니
엘리엇 입장에서는 얘 봐라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핀터레스트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80%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죠. 싸죠. 네, 이 음봉이 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내려왔는데 이 기업 역시 엘리엇이 지분 인수 발표한 다음에 네. 저점 대비해서 40%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상황이 2019년 상장 당시보다 네. 낮아요. 네. 그러니까 엘리엇 입장에서는 네. 이용자가 우선은 많잖아요. 이게 그렇죠. 없어질 회사가 지금 아니라고 우선 판단을 한 거예요. 망하진 않겠다. 그런데 지금 뭐 적자 보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사업을 갖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는 지금 돌파구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이 둘을 합치면 새로운 성장 동력 생기겠는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핀터레스트도 그렇고 페이팔도 저는 사실 핀터레스트를 더 자주 보죠. 페이팔은 이제 돈이 들어오면 확인하지만 핀터레스트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보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미지 검색하고 할 때 구글보다 핀터레스트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뭐 이미지 하나 누르면은 관련된 이미지가 저절로 AI를 통해서 떠서 네.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엘리엇이 픽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두 회사를 활용을 할지가 네. 저는 제일 궁금한데 어떨까요? 엘리엇이 이게 이제 기업 이제 딜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이제 기업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대화를 나누면서 기업마다 이제 사정이 지금 다 다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기업에 맞는 옵션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구조조정입니다. 뭐 저희들이 다 알고 있죠. 가능성 없는 사업 중단하고 뭐 인력 감축하는 뭐 비용 통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성 높이는 데 주력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페이팔은 그 엘리엇과 이제 정보 공유 협약을 지금 맺은 상태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엘리엇이 페이팔에 들어와서 지금 뭔가를 지금 경영 간섭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조정은 페이팔에서는 좀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경영진 교체인데 본인들 마음에 드는 이제 경영진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핀터레스트는 교체가 됐습니다. 네. 작년까지 아니 올해 6월까지 이제 창업주 벤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돈 준비됐니? 빌 레디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교체가 돼서 아마 전자상거래 부문을 그 엘리엇과 함께 강화를 시킬 것 같고 페이팔은 아직 교체가 안 됐습니다. 안 되기는 했는데 페이팔은 정보 공유 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엘리엇 말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체가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세 번째는 인수합병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는데 거의 한 50조 원 정도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뭐 두 기업 뭐 둘 다 뭐 난리 났었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지금 현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현금 갖고 왜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냐라고 뭐 난리를 쳤었고 네. 그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도 CEO인 이제 창업주 벤 실버만이 우리 회사 안 판다라고 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엘리엇이 지금 두 회사의 지금 주요 주주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두 회사를 사실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처럼 이렇게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네.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많죠.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네. 쇼피파이 활용해서 페이팔 결제 연동해서 네.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저는 딱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하시는지 알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한 몇 년 전부터 하고 계시는 것 맞아요. 같네요. 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인수합병이 있고 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부양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한테 이제 압박하기도 가장 좋은 옵션이기는 한데 이제 엘리엇이 이제 트위터도 그렇고 소프트뱅크에 많은 것들을 이제 요구를 했고 네.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결국 이제 듣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페이팔이 지금 현금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 13조 원이 있어요. 그러면 옵션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핀터레스트 같은 회사를 인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이 돈 갖고 일부를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뭐 자사주 매입 1% 세금 부과한다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없겠죠. 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굉장히 큰 작은 거니까. 네네 그렇게 큰 의미는 뭐 부여는 안 하셔도 네. 되고요. 뭐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아마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뭐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투자
자분들 핀터레스트 페이퍼 저는 이제 요 각각의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ETF에 이 두 종목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네네. 수익률이 뭐 첫장입니다. 네네. 좋았었어요. 코로나 때는 역시 네. 나는 이걸로 사업도 해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버는구나 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놓죠. 뭐.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2021년 10월 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팔이 이제 핀터레스트 이제 인수 뭐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그 당일날 주가를 보면 페이팔이 이제 5% 정도 빠졌고 핀터레스트가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물론 이제 무산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 빠졌어요. 네. 쫙 빠졌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성장주가 성장을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윗단인 매출이나 아니면 뭐 MAU, 그러니까 뭐 이용자 수나 이런 것들의 이제 성장이 조금 뭐 둔화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다시 붐업을 시켜서 윗단에서 성장을 다시 유지를 하든 아니면 아랫단인 이제 이익단에서 이제 뭐 마진을 높여갖고 돈을 많이 벌든 뭔가 성장 동력을 다시 이제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네. 핀터레스트가 아까 지금 광고 플러스 이제 전자상거래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전자상거래를 붙이고 페이팔이 거기에다 결제까지 붙이게 된다면 두 회사 전부 다 본 지금 비즈니스 플러스 알파가 확실히 나타나기는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들이 과연 둘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서 다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갖고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서 이 두 기업을 팔로잉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사업해서 이 기업의 두 기업의 실적 증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해주신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현재 시각 7시 6분 지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출근하실 때는 강변북로 뚫려 있던가요? 저는 뭐 여기 여의도에 오늘 새벽 3시 반에 왔는데요. 그때는 괜찮았군요. 그때 비는 많이 왔는데. 네, 통제를 안 했군요. 네, 그때 올림대로는 막혀 있었고 네. 못 됐고 강변은 뚫렸는데 좀 막혔어요? 네, 저의 앞길을 막는. 네. 저는 뭐 목숨 걸고 오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강대교 아니고요. 원효대교로 반드시 건너서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한강대교 건너라고 해도 원효대교로 꼭 건너서 여의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제 개인 브랜드는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3프로TV에 공식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네. 나중에 제가 많이 돈 벌어서 광고 집행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날 꿈꾸며 제가 미국 시장 분위기 좀 확인해 보죠. 네, 오늘 한마디로 큰 틀에서 보면 지난 주말과 똑같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과 똑같았고 S&P 500과 나스닥이 조금 내렸지만 사실 내린 것도 아닙니다. 다우지수도 모르는 것도 아니죠. 하여튼 흐름 자체는 다우만 조금 상승하고요. S&P 나스닥이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다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가 큰 역할을 했죠. 나쁜 방향을 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몇몇 회사들 실적 예비치를 한 2주 전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예비치를 발표하는 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예비치를 발표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밖에 없죠. 생각보다 엄청 좋게 나와서
월가에 좀 알려줘야 되고요. 또 반대로 주가 생각보다 훨씬 자기네 가집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 아니면 지금 월가에서 생각하는 훨씬 안 좋아지는 많이 거죠. 차이가 날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자기네가 이제 이들은 워낙 주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아주 생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가 그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순간 발표를 해야 돼요. 그걸 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이지만 이거에 따른 월가 영향. 분명 오늘 악재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뭐. 이 실적을 그 24일 날 발표하거든요. 2주 딱 앞두고 발표했는데 24일 이후에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내일 또 반영 일정 수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만약에 이제 같이 진행하고 계셨으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집에서 제 지인이 게임을 요새 학교 가느라 잘 못합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뭐 내려도 네. 실제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또 좋아질 겁니다. 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멘트 하셨겠죠. 그렇죠. 예.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결국 주가는 6.3%가 떨어졌어요. 이제 보이지도 않지 6.3% 떨어졌는데요. 딱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요. 오늘 보면 이익 상황이나 이런 주당 이력 같은 거 다 발표 안 했고요. 얼추만 큰 틀에서만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보면 매출과 이익단만 발표했고요. 전체 총 마진 그리고 영업이익만 이렇게만 좀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미스죠. 네. 미스고 딱 하나 오토니까 자동차 자율주행. 요 자동차 자율주행이 제가 뭐 정확한 기술자는 아니지만 어디 요번에 들어가냐면 그 뭐죠 그랜저가 풀 체인지 하잖아요 이제. 하나요? 네, 그랜저 풀 체인지 발표했죠, 공개했죠. 그래서 그랜저 풀 체인지에 이번에 처음으로 엔비디아하고 자율주행 칩이 들어간다라고 그 현대자동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 분야, 저 자동차 분야만이 비트를 했어요. 생각보다 41.9% 나왔지만 네.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아주 작으니까요. 핵심은 요 전체적인 게임이랑 데이터 센터인데 게이밍에 대한 얘기한 거죠. 게임 비즈니스가 둔화됐다는 겁니다. 사실 게임 비즈니스가 둔화된 거는 우리가 뭐로도 알 수 있었냐면 우리 기억하시죠? 10개, 15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사업 분야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요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OS 분야가 마이너스 났고요. 또 하나가 지난 분기도 마찬가지지만 게이밍 분야, 게임 분야가 지금 그 약했거든요. 근데 그 분야에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게임 비즈니스 분야가 그 GPU 이런 거 되겠죠. 그런 것도 약했고요. 데이터 센터도 좀 부족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주가의 오늘 하락 요인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17.3%나 부족했으니 우리가 이게 뭐 17% 부족할 수 있는데 매출이 이렇게 부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안 하면 진짜 문제 되는 거죠. 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악재지만 솔직함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직 지금 2분기 매출 기존 가이던스 대비해서 낮췄지만 3분기에 대한 3분기 얘기를 얘기 안 한 없었죠. 거잖아요. 네, 3분기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죠. 낮춰놓고 네. 그러나 3분기에는 하면서 자신감을 또 젠슨왕이 확 비치면은 또 분위기 달라질 텐데. 그거는 뭐 그다음 주. 제가 봤을 때 그냥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고 미국 주식은 희망회로를 돌리시면 안 돼요. 미국 주식은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이던스도 가이던스 그대로 보셔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요번에 모르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때 또 반응이 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게임 비즈니스 둔화가 주요 요인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동들어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괜히 비슷한 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AMD도 2.1% 떨어졌고요. 많은 분들은 실제로 요거 곱하기 3배를 많이 하시잖아요. 쏙쓸 많이 하시죠? 이 어떤 속스요. 속스는 한 배짜리입니다. 한 배짜리요. 속스는 1.5%가 오늘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하튼 오늘은 엔비디아는 어찌 됐건 게임 GPU 가격 뭐 그리고 또 재고 늘어나고 좀 자세히 보신 분 다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재고가 좀 늘어났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이 한 20% 줄고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태양광인데 앞선 코너에서도 우리 여돈앵커께서 우리 권 부장이랑 얘기하시던데 태양광 이런 쪽이 큰 틀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입니다. 저희가 태양광 얘기를 했나요? 태양광 얘기 안 했지만 그 바이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1% 그 세금. 같은 흐름이 되겠는데요. 제가 너무 또 크게 얘기했나?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고 그것이 원래 본 모습은 BBB 액트였는데 그게 좀 무산되면서 결정적인 변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클린에어,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석탄 발전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뭐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이나 그리고 그 천연가스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되는데 열스코스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가 태양광이랑 풍력입니다. 태양광 풍력.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는 많이 투자를 하고
그 기업체들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생산업자나 이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그게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이제 소위 최소 법인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슈가 많은 거예요. 최소 법인세를 15% 이상은 받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럼 최소 법인세를 지금 어떤 형태로 되건 간에 적게 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혜택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이백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백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절대 플러스 요인이 아니죠. 전부 다 조금씩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잠시 후에 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고요. 여하튼 퍼스트 솔라는 뭐 대표 주자로 많이들 아실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 효과가 분명히 있다 하면서 한 2주 전부터 올라왔어요. 이미 그 시리즈들이 전부 다.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 꽤 많이 올렸어요. 83에서 126. 이미 어제까지 100달러였었는데 어떤 126달러로 급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이들은 효과가 있다. 분명히 이들 업체 좋아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썬런입니다. 썬런은 주가는 올라가지만 하여튼 3일 연속 음봉으로 좀 힘이 세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썬런은 적자 회사고요. 썬런 적자 회사고 썬런이 하는 사업은 아주 쉽게 보시면 집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잖아요. 딱 그거. 그리고 우리나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작년 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봄에 혹시 기억하세요? 야, 미국이란 나라 선진국을 알았던 나라에 전기가 끊겨? 텍사스에 전기가 끊겨갖고 난리 났던 적 있죠. 그래갖고 F150에 포드의 그 F150에 발전기를 집에다 돌리고 막 이런 거 한번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작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자연인이라 그럴까요? 미국에서 그 소위 파워뱅크를 많이 샀어요. 아니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썬런은 패널과 파워뱅크가 주력 사업인 물론 패널이 훨씬 큰데요. 여튼 썬런도 최근에 좀 주가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적자 회사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탄 그 ETF 있잖아요. 네네네. 태양광 관련된 ETF의 흐름을 보는데 이게 네. 2020년부터 2021년 네. 말까지 엄청 많이 올랐다가 네. 사실 고점에서 박살났죠. 물린 투자자분들이 박살났죠. 예. 근데 박살났죠, 사실. 지금 최근에는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네요. 그 2주 반등한 거예요, 2주. 네. 더 올라야죠. 더 올라야 되는데 네. 늘 말씀드리지만 재료로만 갖고 올라가기는 좀 부족하다. 다만 이제 시간은 걸리겠죠. 좀 좋아지겠죠. 뭐 이거는 결국 사업하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제가 정확한 디테일은 뭐 모르겠지만 그거를 쓰는 사람들한테 뭐 지원해주는 뭐 다양한 것이 있겠죠. 텍스 크레딧 수준화 있을 텐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팔란티어는 저는 이제 선호하지만 전형적인 이제 4번 주식입니다. 4번 주식. 이거를 빨리 튀어로 이야기하시는 우리 손해 보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빨리 튄다고요? 이거 빨리 못 튑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도망가라. 아 이거 도망 못 갑니다 지금. 그거 너무 내려와 있죠. 아 엄청 내려갔죠. 저도 뭐 주주시잖아요. 저주 4번 주식인데 좀 얼마 안 제가 조금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흑자가 조금씩 났는데 흑자가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흑자가 뭐 이번에도 주당 3센트, 지난번에도 뭐 1센트, 2센트 그 정도인데 여튼 뭐 사실은 맞죠. 3센트 이익이 전망되는데 손실이 1센트 났어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딱 하나 관심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실망스러웠죠. 매출은 맞췄는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말도 그렇지만 영어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뭔가 크게 끈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정부와의 개혁관이 있었는데 그게 좀 지연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널널하다, 좋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떨어져. 이건 전형적인 4번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이거 해결 잘 안 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건 좀 유의하셔야 돼요. 보면 이거를 꿈꾸는 분들은 있죠.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터 티엘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소위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테슬라만 일론 머스크만 생각하지만 피터 티엘의 추종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분이 다 페이팔 다 같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거 만든 사람이고 피터 티엘은 아시는 분 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하면 10배 모든 것이 10배 이상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본인이 투자를 하고 워낙 그런 원칙이에요. 뭐 10개 투자해서 하나 벌겠다 이게 아니라 10개 투자해서 다 벌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뭐 신화 같은 얘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은 이 팔란티어 때문에 잡았다. 얘기하는 거 뭐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전 처음 들었어요.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첫 번째 투자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팔란티어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는데 몰라요. 첫 번째 투자자이다 첫 번째 이사회에 들어온 멤버가 누구냐면 CIA입니다.
CIA가요? 네, CIA 예요. 그러면 약간 또 신빙성 있는데요. 오사마 빈라덴이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그렇죠. 피터 티엘과 팔란티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네, 이 스토리를 다 히스토리를 다 알고 아세요. 근데 거기에 심취하면 안 되죠. 이거 엄청 아는데 저는 조금 샀어요. 제가 갖고 있지만 엄청 떨어졌지만 저는 할마음이 일도 없고 그냥 꿈을 꾸는 거죠. 저도 이거 하나를 갖고. 그래서 제가 꿈꾼 거 서너 개, 대여섯 개 있는데 네. 성공한 건 별로 없어요. 에어비엠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런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 특징들을 보면 시그니파이 헬스는 저도 잘 몰랐던 회사인데 이게 그 가정에서 미국은 이제 집에 홈헬스케어. 홈헬스케어 하는 분들이 많고 거기 이제 우리나라 미국에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보신 분들 전문 간호사분들이 있어요. 네. 그 전문 간호사가 일반 간호사에 또 많이 좀 약간 다릅니다.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데 전문 간호사는 이제 계약한 어떤 서비스 받는 병원에 그 집마다 보내고 이런 다양한 홈 서비스, 헬스 케어 서비스라는 쪽인데요.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그 왕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좀 있죠. 워낙 오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오지 해봤자 뭐 그냥 있죠. 그렇지만 미국의 오지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핸드폰도 안 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때요? 영화나 미드 직접 현지에 가시더라도 여행하는데 갑자기 구글에서 지도를 보는데 지도가 안 된다거나.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로 다운받아서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외국 가서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항상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럼 구글 드라이브를 다운받아서 가야 돼, 지도를.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있을 예, 수 있으니까. 그래, 이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찌됐건 우리랑 약간 기간이 좀 다르죠. 문화가 워낙 지역이 워낙 남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시그니파이 헬스라는 기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CBS에서 이걸 인수 의사가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급등했는데 물론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최근에 몇 달 사이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던 미리. 회사인데요.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네.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오늘 그런 소식까지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네. 되겠고요. 빅테크 종목들 좀 볼까요? 네, 빅테크 보시면 오늘은 빅테크는 대부분 약보합. 네, 적게 떨어지면 0.12 네. 그리고 많으면 이 뭐 길게 보면 크게 보면 1% 정도 떨어진 그런 정도였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슷한 정도로 오늘 떨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업종별로 이게 수익률인 거죠? 네네. 또 하나 이제 6월 16일이 이제 바닥이었다라고 지금까지는 보는 거죠. 다시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안 되지만 6월 16일 그리고 6월 16일이 바닥인 것이 S&P 500과 나스닥은 6월 16일이었고요. 다우지수는 하루 더 다음이 6월 17일인데요. 그 이후에 조금씩 시장이 변화되는 것은 많이들 느꼈고 저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연초 대비요. 여전히 1등은 제일 많이 오른 것은 여전히 에너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30% 여전히 올라와 있지만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에너지가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지금은 한 7% 정도 떨어졌어요. 네. 반면에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것이 오른쪽 세 개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임의소비재, 네. IT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나마 지금 1.5% 정도 내외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좀 회복을 하고 있거나 네. 좀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올랐던 것도 여전히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스타일별로 보겠습니다. 스타일은 이제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내내 강했고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재미없었죠. 지금까지 보면 여전히 가치주가 지수 대비 선방하고 있어요. 네. 지수는 마이너스 13%거든요. S&P 500이. 그렇지만 러셀 1000에 가치주, 러셀 2000의 가치주. 그러니까 즉 대형주나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가치주가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방했었죠. 다만 성장주 더 많이 떨어졌었죠. 18%와 20%, 나스닥도 20%, 오늘까지 정확하게 19%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8월, 7월, 6월 3주차부터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러셀 1000이 이번 달에도 1.5%와 3% 정도씩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더 강한데 저희가 중소형주까지 저희가 뭐 커버를 못하니까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만 본다 그래도 여전히 성장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건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또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자,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월가에서 주목하는 성장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 성장 이러다 보니 그 월가 IB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주식을 좀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좀 피크를 쳤을 가능성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만 보더라도 많이 떨어진 건 분명히 팩트가 되겠죠. 금리 인상 속도 폭이나 속도도 많이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혀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메타라든가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팔, 핀터레스트 두 개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아해야죠.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버니까요. 돈 많이 버시면 한턱 쏘세요. 요새 녹록지 않습니다. 페이팔과 네. 핀터레스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마텔 그리고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가 무슨 성장주라고 얘기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말하는 성장주와 가치주와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테마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성장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교과서적 의미의 성장주와 가치주 차이, 특히 성장주는 그냥 IT나 이런 거의 성장주, IT가 많아서 그렇죠. 실제로 보면 성장주가 되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어떤 섹터랑 상관없습니다. 어떤 웰스파고는 자기네들 나름의 기준으로는 스타벅스를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어떤 관심주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검색해서 좀 판단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데까지는 일치합니다. 상당히 완화됐다는 많이 있지만 다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적자 회사나 이런 건 너무 무리해서 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보다는 퀄리티 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퀄리티는 그만큼 성장을 하면서도 퀄리티를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퀄리티 기업들을 많이 얘기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프란 거 기억하세요? 가프, GARP라고 그래서 성장, 그로스, at reasonable price. 성장이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거 있죠. 그 가프라는 개념을 제가 몇 번 강조드렸고요. 저희가 주말에 몇 번 특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해야겠네요, 저도. 가프요. 가프 GARP입니다. GARP 치면 각 증권사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도 한번 그 주말 월간 미주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건 JP 모건 간에 각자의 가프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인데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비싸다는 걸 어떻게 평가하고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 각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ETF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찾아보시거나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로도 있고 이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리프트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JP 모건은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거. 그 중에서도 자기네가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성장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편한 거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치나 스냅이나 오늘 팔란티어 준비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논란이 가장 있을 수 없는 건 저는 ASML이라고 보고 있어요. ASML 같은 거 다들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거나 종목에 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을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JP 모건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다양한 분석 이야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80년 만에 폭우, 홍수 때문에 사실 곳곳에 침수의 피해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아침에 바로 방송을 활기차게 딱 열어드려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늦었습니다. 늦은 부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은 절대 늦지 않게 원효 대교를 통해서 건너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6시 30분에 늦지 않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